안녕하세요. 파산관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 어떤 강의에서 들은 개인 파산 신청 서류 준비 안내서가 이 아마 수원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찍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수원에서 이걸 쓴 게 아닌가.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에서 강의할 때 부록으로 나눠준 거기 이제 나와 있어서 예전에도 생각이 나고, 이건 항상 이 서류가 갖는 의미는 왜 줄여줬고 이런 측면에서 일부 지방별로 차이가 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과거 파산 회생 개인 회생 사건 결정문,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신청서에 과거에 회생 파산한 사실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과거에 개인 회생 파산 사건을 내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서류가 있으면 몰라도. 자,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를 상대로 하거나 내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법원에 가면 조회가 됩니다. 주로 이제 파산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민사하고 민사소송, 전자독촉, 독촉입니다. 독촉이라는 게 흔히 말하면 지급명령입니다. 전자독촉은 전자지급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개인 파산 회생 사건도 나옵니다. 치면은, 그렇죠? 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가면 검색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민사, 독촉, 전자독촉까지 같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이건 가장 기본이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누군지, 배우자는 있는지, 자녀는 있는지, 아니면 뭐 본인 혼자 사는지, 이걸 이제 가족의 어떤 구성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마찬가지죠. 혼인을 했는지, 미혼인지, 이혼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미혼자도 제출해야 됩니다. 결혼 안 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 주소 변경력 포함. 주민등록 초본은 과거 전 주소가 다 나오게 띄면 되죠, 지금. 등본은 누구하고 사는지 알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등본은 여긴 제한했네요, 10년으로. 그 다음에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서울에도 예전에, 서울에서는 이 배부자 걸 다 냈죠. 제가 배부자가 누구냐면 부모, 배우자, 자녀, 이걸 배부자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배부자 거는 안 내죠. 채무자 거만 내요. 채무자의 혼인관계,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수원에는 아직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10년.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과거 10년. 서울에는 안 냅니다. 서울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하고 채무자의 등본만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은 이거 과거 10년이 아니라 5년만 내도록 하죠. 필요하면 파산관계인이 10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부자 건은 안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거기에 띄워보시면 세목이 20가지가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봤더니 정확하게 뭐 지난달까지는 20개더라고요. 부동산, 차량, 회원권의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뭐 종합토지세, 뭐 양도소득세, 지방,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그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각종 자원재개발세인가 뭐 하여튼 각종 세목이 20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여기 하나 빠졌죠. 전국 단위 이게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가. 전국 단위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시도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긴 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서울하고 세종 사이에 15개가 있고요. 전체는 15개 시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거기 다 나오게 띄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서울에가 집이 있을 수 있고 세종시에 땅이 있을 수 있고, 세종시는 옛날 충남 연기군입니다. 연기군하고 공주 일대죠. 그 다음에 뭐 당진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경북 예천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속초에 콘도 회원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전국에 산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가 필요합니다. 전국 단위. 전국 단위. 전국. 그렇죠? 전국 단위. 전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차량 서울에서도 차량이 채무자께 있으면 등록 업무를 내요. 그렇죠? 시가 증명 자료도 인터넷에 보면 나오죠. 뭐 엑센트 뭐 그랜저 뭐 2012년식, 소나타 2021년식. 그렇죠? 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는 배부자권 원칙적으로 또 안 내죠. 그렇죠? 배부자권은 취급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배부자권 취급 안 하고요. 이것도 배부자권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금은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지적 전산 자료로 나와. 이거는 서울은 아예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분양권도 나와요. 어느 때는. 지금 뭐 그게 통일됐는지 몰라도 제가 옛날에 보니까 분양권 나오더라고요. 그 분양권에 관해서 분양권도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가압류 했을 때 등록세 내잖아요. 가압류도 그 등록세로 가압류 한 것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뭐 근저당은 당연하죠. 근저당 할 때도 세금 내죠.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낸 거를 다 여기다가 일일이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이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으로 모든 거를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개인별 토지 수요 현황은 필요 없다 해갖고 서울에서는 이걸 이제 다 뺐습니다. 배부자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 것 싹 뺐어요. 그렇죠? 수원에서는 배부자 거 이거 다 완비하려고 아주 죽어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울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내게 돼 있어요. 있지 않으면 안 내죠. 채무자의 과거 3년간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거 뭐 사실 안 내요. 이제 서울에선 임대차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2번은 다 내죠.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조회. 그 다음에 이 가입 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예상 하약 환급금. 이 생명보험만 잡아도 돼요. 근데 뭐 손해 자동차 운전자 여행자 단체 주말 휴일상에게 제외하라 그랬죠. 운전자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이 만약에 한 6, 700 되는데 운전자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90만 원 돼가고 한 800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환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의 사실증명, 민원증명 신청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9항목, 그쵸? 사업자 등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그쵸? 여기 체납세액인데, 납세증명, 체납증명, 이거 오타 같아요. 납세하고 체납입니다. 그쵸? 납세가 두 개일 리가 없죠.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낸 사람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 면세사업자는 요걸 내죠. 표준재무지표 증명, 이게 옛날 재산상태표죠. 이거를 뭐 9가지, 그쵸? 이건 사업을 안 한 사람도 띄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거를 인식하죠. 채무자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서울은 1년만 내게 돼 있죠. 주로 이제 주거래 통장을 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용 통장은 관제인이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 관제인이 살펴볼 의미가 있는 사건에만 보죠. 안 냅니다. 요건 내죠. 재산 경매처분 시 배당표, 사건벌 수불 내역서, 지금 공탁금 출급 증명은 이제 안 띄워줘요. 이거는 법원 내부 문서라 그래서 이제 출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사실 조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는 내죠. 저희도 4번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지 매매 계약서,
이건 있는 사람 내고, 있는 사람 다 조사합니다, 이것도. 있을 땐 내란 얘기죠, 결국은. 없으면 이런 거 다 나가리죠. 있으면 관제리 다 조사를 해요, 서울도. 안 내는 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안 했을 뿐이죠. 출입국 사실증명, 이거 안 내죠, 서울은. 출입국 사실증명은 서울은 안 내고요. 특별한, 이 사람이 어떤 출입국이 파산 면책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서울도 출입국 사실 증명을 뭐 띄워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냅니다. 그다음에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체납 증명, 이것도 원칙적으로 발급을 서울에선 이 두 가지는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내는 경우는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배우자 및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원, 그렇죠? 이것도 참 엄하게 조사하는 거죠. 배부자까지. 서울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납부 방식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전기요금, 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하는 계좌의 금융거래네요. 그렇죠? 휴대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지, 이 휴대전화가 사실 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서울은 뭐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7번. 진술서죠, 그쵸? 진술서는 다 내죠, 서울도. 예. 막도장, 그쵸? 도장은 뭐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부채증명서는 당연히 내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은, 먼저 부채증명서를 부채증명서를 처음부터 발급받지 말고 가장 먼저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법원에 뛰어 올라가서 신용조회, 아니죠, 소송조회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민사소송, 지급명령, 전자독촉, 이게 내가 누구한테 당한 소송을, 민사죠, 다 싸그리 다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 조회를 해보십시오. 채권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누구나 다 국민들이 걸리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심부름센터, 뭐 서울에는 여기 파랑새라는 민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파랑새 민원, 제가 지금 파산 준비를 하는데 신용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서 10,000원인가를 어디 통장에 이체시키라 그래, 본인 통장에. 그래서 거기서 10,000원을 이제 일단 한국신용정보원 들어가서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알고 있는 이제 신용조회 업체를 통해서 이제 신용조회를 해서 그 채권자가 어디 넘어갔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용조회하고 소송조회, 이거를 버무려서 채권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 사채라든가 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급자증명서는 서울도 내게 돼 있죠. 기본적인 거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진단서, 소견서, 병원 영수증도 뭐 본인의 처지를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는 것도 좋죠.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 뼈다구는, 뼈대는 비슷하죠, 다. 거기서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 이거를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과거 몇 년까지 조사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지방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골격은 비슷하죠. 그래서 서울은 이거를 다 간추려서 14종, 14가지로 딱 줄인 겁니다. 14가지로. 그죠? 여긴 14가지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어떤 지방에서는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 거를, 지금 이게 아마 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마 수원은 이 정도로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엄하게 하죠. 그래서 서울은 이제 배부자 거 다 빼고 채무자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서 조사했을 때는 그 이유를 대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의 배우자 거를 요구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서에다가 서면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인들, 대리인들이나 아니면 파산 채무자들이 내는 거고, 관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더 조사할 때 개별적으로 또 요구하는 게 또 있죠. 그렇죠? 위장 이혼을 가려내기 위해서 통화 발기통이라 그러죠. 발신 기지국이 포함된 통화 내역을 띄우라고 할 수도 있죠. 위장 혼인이나 위장 사업, 위장 파산 가려내기 위해서 그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상속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말소자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 있죠. 말소자 초본을 요구하죠. 언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지 3년 전까지 세무프로 가져진 것을 또 요구하죠. 혹시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전산 자료는 사망 시에는 서울도 저는 요구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서는 가입 변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피보험자가 나이 어렸는데 가입돼 있다가 그 보험이 좀 기간이 오래된 거는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 내역 확인서, 변경 내역서를 띄워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통장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어떤 이 통장이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속이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알기 위해서는 페이인포라고 있어요. 금융결제원 사이트죠. 내가 뭐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페이가 지불하다죠. 페이인포, 인포메이션, 정보, 인포, 페이인포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페이인포. 거기 사이트에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통합계좌관리 서비스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채무자의 은행 거래 내역, 그 다음에 모든 계좌가 다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활성은 1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거. 지금 현재까지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1년 이후에 거래가 없으면 얘네들은 이제 비활성이라 그러죠. 비활성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활성을 이제 원칙적으로 다 조사해야 되죠. 파산에서는. 과거에 비활성 계좌라도 과거에 거기서 큰 돈이, 억대의 돈이 움직일 수도 있죠. 조사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조사를 하면 불허가 사유가 많이 나오죠. 뭐 낭비라든가 낭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과소비,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막 대납해 준 거, 그쵸? 이런 거 다 나오죠. 좀 뭔가 문제 있는 사용 내역을 밝혀낼 수는 있어요. 불허가로 만들 수는 있죠. 배당패하고 사건벌 수불 내역서는 뭐 워낙 이제 고전이죠. 이거 경매처음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공탁금 출급 증명원은 뭐 이제는 뭐 가끔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거는 굳이 이제 문제가 될 땐 사실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가, 임대차 보증금이 과거에 진정으로 뭐 성립돼서 그 금액 큰 액수가 있었는데 현재 사라졌다. 그때 이제 요구하는 게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그죠? 그걸로 이제 관제인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들도 그걸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서, 이건 뭐 가장 기본이죠. 임대차 계약서, 그쵸? 통장. 출입국 사실증명은 뭐 굳이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나라로 나간 게 안 나오죠. 그냥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가고. 그걸 보려면 이제 여권을 봐야 되죠. 여권. 채무자의 여권. 어느 나라를 왔다 갔다 했는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이거 거래 내역 확인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디 회사에 근무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파산하기 전에 한 달 이내 해야 되죠.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회하는 게 많고, 무슨 숨은 보험 찾기, 그쵸? 뭐 숨은 펀드 찾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